저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그게 되게 웃겼어가지고. 눈이 엄청나게 내리네. 오늘 그 강화깎아의 이경화 대표님을 만나러 보러 왔고요. 이경화 대표님은 인천의 청년몰 출신이에요. 일단 가보시죠. 그냥 아침부터 그때 바쁘신데 인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제 방송을 해보셔가지고 청년몰에 또 한번 와주셨어가지고 저는 좀 구면이기도 합니다. 네, 지역 농산품 이런 것들 특산물을 가지고 만드신다는 컨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 혹시 맞나요? 네. 강화도의 특산물인 쑥과 인삼을 활용해서 타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도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쑥과 인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도 많은 내국인들 되게 좋아합니다. 한가할 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색깔을 잘 낼 수 있어요? 약간 공유성. 네, 오늘 강화도의 타르트 전문 매장 강화깎아 이경화 대표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자기소개부터 편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화도에서 타르트를 만들고 있는 이경화입니다. 그냥 타르트가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또 강화도를 대표하는 쑥과 인삼을 넣어서 오직 타르트만 만들고 있는 강화깎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깎아 하면은 깎아가 혹시 과자 이런 뜻이에요? 네, 표준어로 어린 아이의 과자를 뜻하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강화도나 한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넣어서 강화깎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제가 강화도 여기 또 오랜만에 오고 이제 매장은 처음인데 와 보니까 되게 분위기도 되게 좋고 한데 여기 입지나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이제 손님층이 주말에 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도 강화도 자체가 약간 주말에 손님이 많고요. 한 80에서 90% 이상은 주말에 대부분 다 오시는 손님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러 조금 조용한 데를 잡았어요. 이제 가게 최초 청년몰에서 창업 시작해서 지금 가게로 이전할 때 어떤 부분을 고민했냐면은 좀 약간 자연과 같이 하고 자연과 매장이 좀 어울리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옆에는 뭐 밭이 있고 뒤에는 과수원이 있고 뭐 그런 그냥 자연적인 환경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서 매장을 선택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청년몰 출신인데 대표님이 이제 멘토식으로 와주세요. 가끔씩 이제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연을 맺어서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청년몰에 좀 성공 케이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언도 많이 구하고 해서 또 이렇게 오게 돼서 좀 또 자리에서 되게 너무 좋고 좀 저는 영광입니다. 아무래도 저도 창업을 청년몰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저와 똑같은 환경에서 창업을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그 친구들이 겪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빨리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4년 동안 겪어왔던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먼저 듣고 준비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아까 어떤 시행착오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그런 마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화도 이제 청년몰 이제 뭐 장교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 이런 걸 거쳐서 바로 청년몰에 바로 청년몰에 입점을 해서 시작했어요. 청년몰 오픈할 때 같이 창업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청년몰을 준비하면서 청년 사람들을 모집했었고 그때 지원을 해서 청년몰에서 창업을 하게 됐고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은 장단점을 말씀 주시면 네 장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적은 예산으로 창업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창업을 다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제가 기억하기로 인테리어 비용이 400만 원인가?
그 정도 지원해주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비용은. 몇 평 기준에서 3평. 3평. 성남몰이 3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장단점 얘기할 텐데 작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자기가 집기를 다 집어 넣어야 되고 하는데 그렇죠.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내가 내 브랜드를 한번 창업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뭐 월세가 적다 그러면 한 달에 월세 저희 같은 경우 지자체 건물이었기 때문에 대부료라고 해서 지자체한테 직접 돈을 주게끔 돼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몇 평 기준 얼마 이제 공시지가랑 해갖고 얼마가 되는데 한 달에 한 18만 원 냈던 거 같아요. 3평에 18만 원. 근데 그거 보면 또 싼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네. 3평이 내가 쓰는 공간만 3평이지 같이 쓰는 공용 공간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감안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최초 창업 비용이 적게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비용으로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다. 한 저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창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그게 이제 완전 무료로 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 인식이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18만 원, 3평에 18만 원 그래도 조금은 있네요, 정말로.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청년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고 인큐베이팅 할 수 있었던 기간이 됐던 거지. 만약에 저도 처음부터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바로 나가서 내 가게를 오픈했으면은 큰 리스크를 안고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청년몰의 인도가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인큐베이팅 한다고 해서 내가 브랜드를 처음 만들고 그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게끔 좀 약간 케어해주고 자리 잡으실 때까지 청년몰이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는 독립을 하신 이제 대표님이시니까 뭐 아까 뭐 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독립하셔서 조금 다른 점, 독립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실제 사업을 현실에서 전쟁 같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은 좀 어떠신지 여러 가지. 솔직히 청년몰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서 나만의 매장을 더 가졌을 때는 그 나만의 색깔을 잘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몰 같은 경우는 그 똑같은 공간 안에 똑같은 모양으로 내 가게를 해야 되지만은 이제 독립 매장을 할 때는 나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매장으로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좋아, 나만의 색깔 할 수 있는 게 좋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미리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약간 뭐 브랜드 하면은 내 가게는 뭐 어떤 색감으로 브랜드를 3색을 뭐 이렇게 꾸미겠다,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우리 뭐 서비스는 어떻게 하겠다, 매뉴얼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본인이 다 짜야 돼요. 근데 그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청년몰에 있다 나오다 보면은 전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니까. 이제 자기 브랜드를 제대로 좀 자기만 색감을 색깔로 낼 수 있어요. 브랜딩을 해서 나오는 준비가 돼야 되네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청년몰에 있을 때는 약간 뭐 청년하면은 약간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내 가게를 독립적으로 나오다 보면은 약간 그런 전문적인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인터뷰 조금 메인 또 질문 중에 하나긴 한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악플읽기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매체에서 나오는 실제 이제 네티즌들 댓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어떤 의견이신지. 첫 번째 악플 이제 조언이 청년몰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세상 쉽게 봐서 그런지 부풀리고 뻥 튀겨서 지원받고 빈둥빈둥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안에서 패거리 정치놀이하는 부류도 있고 그들 행태를 보며 세금이 참 안타깝게 허비된다 생각했는데 역시 이렇게 대단히 씁쓸하네요. 뭐 이런 맞아요. 댓글이 청년몰 내에서도 제가 봐도 왜 창업을 했을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진짜 저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청년몰 창업을 했지만 진짜 몇백만 원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집길이 몇 개가 떨어졌고 다 창업했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금전적인 집에 여유가 있어서 왜냐면 청년몰에 들어올 때는 재산상에 그걸 보지 않아요.
재산이 얼마 있는 걸 보지 않아요. 나이와 조건이 맞으면 청년몰에 입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7년간 장교를 복무하고 가지고 있던 퇴직금이 그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7년 복무했지만은 대학교 등록금을 제가 내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자금 대출을 갚고 뭐 하니까 남는 돈이 얼마 없더라고요. 7년간 했어도. 그래서 제 모든 거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였거든요, 청년몰에. 그러니까 이게 만원도 안 됐어요, 저는. 내 30살까지의 모든 노력과 그거를 청년몰에 넣은 거예요. 이 브랜드가 무조건 살아남아.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제가 모든 걸 넣기 때문에 이 브랜드는 무조건 성공을 시켰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 모든 거 하나가 모든 것인 대표님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노력 안 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보면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뭐 1부터 100까지 모든 사람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1부터 100까지 중에 최소 5명, 10명은 진짜 열심히 하고 이거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읽겠습니다. 예전에 르포에서도 나왔었는데 청년몰 태반이 별 차별 없는 메뉴와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사람들이 다시 찾지 않더라고 요구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년몰을 일반 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으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청년몰이라는 거는 약간 환경을 조성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와서 입점해서 파는 친구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이윤을 내고 창업을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구조상으로는 솔직히 안 돼요. 청년몰 한 5평, 최대가 제가 봤을 때 10평 이상도 못 봤어요. 5평, 6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메뉴가 대부분 겹칠 수밖에 없기도 하고 금액을 내리는 것 자체도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까도 저희 나눴던 것처럼 이제 일반 분들은 너희 임대료도 안 내고 뭐 정부 지원 다 받는데 가격은 밖에 나와 있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랑 똑같이 받냐? 대표님도 물어보죠. 네. 네. 어떤 지원 받아요? 청년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실상을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까 3평에 18만 원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 청년몰은 임대료는 월에 한 10만 원 정도인데 이제 건물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관리비가 되게 세요. 관리비가 한 4, 50 나가요. 그럼 6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럴 거면 나가야지지만 그런 큰 목돈이 들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고 여기서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제 브랜드를 더 발전시키기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에 녹여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지원받지만 이게 가격에 정말 합리적으로 저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 쉽지는 않다. 이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때 오셨을 때 청년몰 좀 살짝 에피소드식으로 말씀 주신 게 있거든요. 대표님이 강화도 청년몰이 조성되고 나서 많이 계셨겠지만 혼자 계셨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4년 다 나가더라고요. 한 이제 1년, 2년, 3년, 4년 하니까 한 명씩, 2명씩 나가더니 마지막 연도에는 또 혼자 있었어요. 청년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겼어가지고 다 나가고 혼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나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혼자 남았죠. 청년몰에. 그러니까 혼자 홀 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내가 하고 불 청년몰 다 켜고 다 끄고 뭐 관리비 월세도 제가 지자체로 바로 혼자 내고 그냥 뭐 거기 문 다 잠그고 하고 원래 몇 부스나 있던 거예요? 20개 있어요. 와 20부스에서 대표님 혼자 근데 나가셨어요? 무섭죠. 새벽에 가면 불 다 꺼졌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도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기간을 있을 테고. 그러니까 5년은 의무기 때문에 5년 기간 맞춰서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제 신년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저희 채널에 출연을 해주셨고 이제 새해 그런
다짐과 대표님 강화학과의 계획과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 같은 이제 청년몰이 아닌 뭐 청년 상인분들에게라도 조금 어떤 거 해라 몇 가지 뭐 어떤 거 해라보다는 뭐 간단한 조언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저도 2024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브랜드를 강화하고 좀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많이 지금도 알려지고 있지만은 조금 더 내가 해왔던 얘기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자 한다는 얘기를 좀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달하시는 방법으로 뭐 약간 SNS 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저와 같이 청년몰이나 아니면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비슷한 나이대 창업을 해서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아직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서 항상 아마 외로우실 거예요. 저도 외롭고 창업은 혼자 시작을 하게 되면 항상 외롭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특히 이 길이 맞나?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특히 그거는 이제 그날 매출을 볼 때마다 떠오를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나? 되돌아가야 되나? 항상 느낍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또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선택했다 그러면은 후회하지 않을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루하루 힘든데 나 자신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강학과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했는데요. 되게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느끼기에 청년몰은 조금 더 좀 딥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 못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또 다른 청년 상인분들 만나 뵙고 할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좀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인가요? 뉴스저도